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은 김건희 특검법, 이것이 될 공산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신문의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문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그 해법 두 가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본인 입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독소 조항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김건희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법 앞에 네 이외에는 없어야 한다. 라는 말이었지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렇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부인이든 아무런 직함 없는 길거리에 장사미사든 다 마찬가지다. 이 뜻은 바꿔서 얘기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특검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국민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그 특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언제부터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수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해온 특별검사법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문에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검사가 하는 일도 바로 이 주가 조작 그 의혹에 국한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전혀 관계도 없는 김건희 여사 학력 위조 의혹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가 이 대통령 부인이 되기 이전까지 운영을 해왔던 그 전시기획서 코바나 콘텐츠 협찬을 대기업으로부터 어떻게 받았다에 대한 의혹 제기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혹 제기 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크리스찬 디오르 파우치백 받은 거에 대한 그 수사 여부는 별도의 고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고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곳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범위,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말이죠. 그 의혹은 문재인 정권 때 친문재인 이 검사들이 1년 반 동안이나 탈탈 털었던 그런 의혹 사건입니다. 그런데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새로운 사실이나 단서가 나온 것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이것이 이제 특검 찬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니 좋다.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특검 이거 법입니다. 법. 특별검사법입니다. 그 법 내부를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략적 이용이 아니라 총선 정략에 따른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정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특검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발의해 놓고 있는 이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정의당이 추천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정의당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완전히 배제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의석을 6석밖에 가지지 못하는 그런 정의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간다는 것은 이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 특별검사 추천을 여야가 합의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조선일보 사설의 첫 번째 해결책 제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독소 조항들이 또 있는데요. 뭐 수사 상황을 매일같이 언론 브리핑을 한다. 생중계를 한다. 처음에 이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면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전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국민들 눈과 귀를 사로잡으면서 계속 선거 판도를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이지요. 아무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2월 28일 날 본회의 때 특검법을 상정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통과되면은 1월 중에 이제 특검이 구성이 되고 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달하고 열흘. 그런데 30일을 추가로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석 달하고 열흘입니다. 정확하게 2024년 1월, 2월, 3월 석 달하고 4월 10일까지 열흘. 총선 기간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총선 기간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김건희 특검이냐, 이게 총선 특검이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선거판 특검이다. 지금 그런 지적을 조선일보 사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일방적으로 역성을 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중 여론이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하고 특검을 많이 찬성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그 납득할 수 없는 처신에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선거 치를 때 내조만 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약속도 했는데 선거가 끝난 뒤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다른 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은 몰라라.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거부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의 제안 결론은 이겁니다. 특별검사 이것을 누구로 할 것이냐? 친야 성향의 변호사 또는 친민주당, 친이재명 쪽 또는 윤석열 정부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로 특검을 만들면 결과는 보나마나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반드시 중립적인 인사, 예를 들면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특검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특별검사의 수사를 4월 11일부터 내년 총선 끝난 다음 날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선일보 사설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